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사람, 영혼의 단짝을 만나 남은 생을 함께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평생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애슐리 월시 감독의 2016년작 내 사랑은 관객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안녕하세요. 지킬과 영화 보고 싶다 진행을 맡은 김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칼럼니스트 지킬 홍은화입니다. 네, 지킬님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친척분들을 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추석에서 설은 3, 4개월로 굉장히 짧은데 이에 반해서 설에서 추석은 6개월 넘게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친척분들을 뵌 것 같습니다. 유진님은 잘 지내셨나요? 네, 저 역시 오랜만에 친척분들을 뵈서 너무 좋았고요.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동그랑땡과 여러 가지 전도 많이 먹고 송편도 먹을 수 있어서 더 즐거운 추석을 보냈습니다. 혹시 지킬님은 명절 스트레스가 없으셨나요? 있죠. 명절에 반가운 얼굴도 보고 또 맛있는 것도 먹는 건 너무 좋지만 평소와 다르게 과도한 가사노동을 해야 하는 육체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친척들과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게 되는 그런 정신적 스트레스도 있죠. 네, 특히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있으면 어른들이 꼭 제대로 된 직장을 갖게 됐는지, 결혼 계획은 또 어떻게 되는지 많이 물으시잖아요. 질문을 받을 당사자는 참 곤란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일과 사랑은 언제나 대화에서 가장 큰 화두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내 사랑에서도 사실은 친척분들이 던진 것과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주인공 모드 그리고 남자 주인공 에버렛이 선택한 일과 사랑에 대해 얼마나 만족해하고 또 얼마나 행복해하는가를 관객에게 가늠해 보게 하면서 우리는 삶에서의 일과 사랑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도를 재고해 보게 하고 있어요. 네, 영화 내 사랑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Thinking about hiring a woman to help around the house. I want to put up a sign, looking for a housemaid. I'm Maud. What do you want me to do first? Gotta stand over you all day. Might as well do it myself. Let me tell you how it is around here. There's me, them dogs, them chickens, then you. You want me here, don't you? I'll walk out right now. Told you could paint fairies on the wall. Sorry. I'll do the sweeping. Did you paint that happy little chicken? Yeah. I wanted to remember his happier days. Here I stay. I lay me down in a house. Can I get you to look towards the camera this way, Mr. Lewis? Smile, maybe?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여주인공 모드는 관절염을 앓고 있습니다. 모드는 유일한 가족이었던 오빠에게 엄마의 집을 빼앗기고 숙모집에 맡겨지죠. 모드는 숙모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일하며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생선 장수인 에버렛의 가정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드와 에버렛은 티격태격 다투기도 하지만 차츰 서로에게 익숙해지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그렇게 둘은 결혼도 하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죠. 그러던 어느 날 모드는 에버렛의 손님으로부터 자신의 그림을 인정받는 것을 계기로 점점 더 유명 인사가 되고 에버렛은 상대적으로 위축되면서 이들에게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이들의 일과 사랑은 행복하게 지속될 수 있을까요? I see you as my wife. I always have. And cut from the kill. I'm dug from the rubble. And cut from the kill. 일과 사랑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도라면 참 추상적이라 한계를 설정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지킬님 말씀대로 모드와 에버렛을 통해 조금은 구체화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네, 구체화되는 예를 들어보면요. 모두와 에버렛이 함께 살았던 집은 방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다락방이었어요. 네, 1층이 5평, 한 16제곱미터도 안 되는 공간인데 그 공간을 거실 겸 부엌 겸 모두의 작업실로 사용을 했죠. 그럼에도 둘은 거기서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춤을 추며 잘 살아가죠. 모두는 마음껏 그림을 그리고요. 에버렛은 편히 쉬고요.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꽤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모두와 에버렛이 전혀 불편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 모두가 하고 싶은 그림 그리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하다는 느낌마저 들더라고요. 네, 모두와 에버렛은 정말 그림처럼 작은 집이지만 둘만의 생활이 보장된 공간에 대해 나름의 자부심까지 지니고 있었어요. 특히 모두는 넓고 단정한 숙모의 집보다 자신이 직접 꽃과 새를 벽에 그려넣을 수 있는 에버렛의 집에서 자유로움을 느꼈죠. 맞아요. 모두의 숙모는 모두에게 관심이나 애정도 없으면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모두를 억압하고 숨막히게 하더라고요. 그쵸. 반면 에버렛은 모두의 요구에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면서도 다 들어주죠. 옷과 신발에만 물감이 튀지 않으면 된다고 하면서 아무데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고 또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시면 영화 초반에는 무채색이었는데 나중에 거기를 보면은 알록달록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집안 곳곳이 다 그렇죠. 그리고 또 모두가 원하는 대로 방충망도 만들어주고 또 나중에는 에버렛이 집안일도 거의 다 하게 되죠. 네, 소위 에버렛 같은 사람을 츤데레라고 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에버렛 츤데레 모음 영상도 있더라고요. 에버렛의 츤데레가 가장 압권이었던 부분은 늘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트라우마를 치유해주던 모습이에요. 그 트라우마가 어떤지는 너무 큰 스포일러가 돼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에버렛이 모두를 어떻게 위로하는지는 청취자분들께서 영화를 통해 꼭 보셨으면 합니다. 네, 에버렛의 다양한 츤데레와 따스함을 여러분도 직접 확인하시길 바라며 지킬님, 이쯤에서 음악을 들었으면 하는데요. 지킬과 영화 보고 싶다. 오늘의 첫 곡으로 리틀버드를 가져오셨다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모두와 에버렛의 집은 정말 협소하고 그들의 활동 범위도 시골 마을로 한정되어 있지만 이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 행복도는 꽤 높아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모두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저는 바라는 게 별로 없어요. 붓 한 자루만 있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 순간 제가 바란 무수한 것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저도요. 그리고 그때 모두가 이런 말도 하죠. 저는 창문을 좋아해요. 지나가는 새, 꿀벌, 매번 달라요. 내 인생 전부가 이미 프레임 속에 있어요. 바로 저기요. 라면서 그 프레임이 이제 창문의 프레임, 창틀을 가리키는 거죠. 이 대사는 영화의 마지막에 모든 것이 보이지 않고 오직 창문만 보일 때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제 모드 루이스 화가 부가 나오잖아요. 그때 흐르는 곡 리틀버드입니다. 모두가 있던 공간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창 안의 비좁은 곳이 아니라 창밖, 즉 세상 전체였다는 것이죠. 예술가들의 정신세계를 잠시나마 엿볼 수 있는 장면에서 흐르는 음악입니다. 네, 그럼 작은 새를 떠올리게 하는 캐나다 화가 모드가 실제로 등장하는 장면에서 흐르던 리틀버드를 리사 해니건이 부른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Your heart seems like a kettle, and your words they boil away like steam, and the lie burns long while the truth bites quick. Our heart is built for both, it seems. You are lonely as a church despite the queuing out your door. I am empty as a promise, no more. When the time comes and rights have been read, I think of you often, but for
이 영화를 만든 에이슬링 월시 감독은 좀 생소한 이름이네요. 그러실 거예요. 에이슬링 월시 감독은 아일랜드 태생으로 주로 TV에서 제작 방영하는 드라마를 연출했고요. 국내 극장 개봉작은 오늘 소개해드린 내 사랑이 유일합니다. 혹시 저희가 알만한 드라마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의 원작인 영국 TV 드라마 핑거 스미스를 연출한 감독입니다. 그리고 이 핑거 스미스에서 하녀 역을 맡은 셀리 호킨스가 내 사랑에서 모두 역할을 맡았죠. 핑거 스미스에서 이 하녀 역은 아가씨에서 김태리가 맡았던 그 역할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에이슬링 월시 감독과 셀리 호킨스가 호흡이 잘 맞나 보네요. 네, 여기서 셀리 호킨스의 연기는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할 수 있었죠. 관절염을 앓는 그 특이한 걸음걸이와 거침없이 붓질을 하는 모습은 연기가 아닌 실제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또 실제로 붓질도 하고요. 셀리 호킨스는 블루 제스민, 더 쉐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에서 국내 팬들에게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배우입니다. 셀리 호킨스는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TV 드라마, 연극 등 다양한 장르에서 상당한 실력의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두의 상대 역인 에버렛 역을 맡은 에단 호크의 연기도 좋았어요. 비포 선라이즈, 비포 선셋, 비포 미드나잇에서 보여준 로맨틱하고 섬세한 모습과 상반되는 무뚝뚝하고 거친 모습이 너무 잘 어울려서 좀 놀라기도 했어요. 네, 캐릭터 분석을 굉장히 잘했고요. 그리고 또 그걸 연기로 잘 소화해냈죠. 에버렛은 어릴 적부터 단체 생활을 해야 하고 부모나 친척들에게서 잔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를 어찌 대해야 할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물론 같은 환경에서도 천성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에버렛은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주는 사랑에 대해 경험해보지 못한 인물 같았어요. 자신 역시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베풀지 못하는 캐릭터였죠.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던 것 같고요. 구인 광고도 자신 있어서 붙이면 되는데 그걸 굳이 대신 상점 주인에게 써달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걸 감추기 위해 더 강한 척, 센 척을 해보이는 인물이죠. 사실 이런 에버렛 캐릭터만을 놓고 보았을 때 에단 호크와 어울릴까도 싶은데 영화를 보면 에단 호크가 비포 3부작 시리즈에서 보여준 모습이 전혀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연기를 참 잘했더라고요. 마치 정말 생선장수로 그 마을에 살고 있을 것 같은 모습으로요. 네, 모두와 에버렛이 함께 호흡을 맞추는 장면들도 연기를 잘한 것 같아요. 네, 일과 사랑에도 일종의 권력 관계가 발생하는데 그 관계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때론 누군가가 누군가의 위에 더 올라서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공평하기도 하는 모습들이 역사나 정치를 다루는 거대 담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둘의 연기를 통해서 굉장히 스릴 있게 묘사되고 있어요. 모드는 에버렛에게 과정부로 고용되었지만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거나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의 요구를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관철시켜 나가죠. 에버렛도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만 자신의 영역을 분명히 하기 위한 그런 자기 방어 같은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일과 사랑에 있어 각자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가며 따로 또 같이 행복할 수 있는 동반자로 발맞춰 삶을 이어나가는 모두와 에버렛을 셀리 호킨스와 에단 호크가 환상의 호흡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네, 모두와 에버렛 캐릭터 설명을 듣다 보니까 영화 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헌신을 보여주는 기존 멜로드라마와 상당히 결이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어서 이 영화의 OST를 한 곡 더 들어볼까요? 영화 내 사랑에서 모두가 이웃에게 엽서 그림을 의뢰받고 에버렛과 함께 협상을 잘 마무리한 후 그림 작업을 하게 되는 장면에 흐르는 곡 Dear Darling을 마가렛 오하라가 부르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들어보겠습니다. Why would you run? I beg stars above, a thing of such beauty must be called love. Why would you go and give me to cry? I'd never die. You bust
loose from heaven, and now your life starts. So soon you will see you've broken too hard. So when you discover the love I still Got any boards? Take a look around. dear darling, why you had to go? Why would you run? Our big stars above, a thing of such beauty must be give me to cry. Thing of such beauty must be called 이 영화는 현재 IPTV, OTT 플랫폼 등 다양한 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밖에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요. 네,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민 주도 학습 공동체 영화수다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을 누르시고 10월 8일 토요일 2시까지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2층 212호 영상 강의실로 가시면 됩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관람자들끼리 감상평도 나누는 자리가 있다고 해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이 밖에도 영화수다에서는 9월 24일 송해 1927, 10월 1일 큰엄마의 미친 봉고, 10월 8일에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 사랑, 10월 15일에는 보는 것을 사랑한다, 10월 22일에는 완벽한 타인, 10월 29일에는 드라이브 마이카가 상영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영화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Outside My Window입니다. 이제 지킬과 영화 보고 싶다 명장면 시간입니다. 유진님은 이 영화에서 어떤 장면을 명장면으로 꼽으셨나요? 저는 츤데레 에버렛이 모드의 미완성 그림을 팔았다가 모드가 불안해하는 표정을 보고 바로 거래를 취소하는 장면이요. 여기서도 결국 에버렛은 모드가 원하는 대로 해주잖아요. 네, 그렇네요. 그 장면에서 묘한 긴장감이 흐르죠. 거래를 하던 샌드라는 모드의 그림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알아보는 인물이긴 하지만 정작 모드가 싫어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미완성 그림을 굳이 사겠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반면 에버렛은 돈 욕심만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작 모두가 싫어하고 불안해하는 표정을 지으니까 바로 그림을 팔지 않고 거래를 취소하죠. 네, 맞습니다. 지킬님께서 선택하신 명장면은요? 제가 선택한 명장면은 특정 장면이 아니라 이 영화에서 중간중간에 보여주는 배경 장면 그리고 설정샷들입니다. 설정샷이요? 네, 설정샷에 대해서는 시사 상식사전에 나와 있는 것을 인용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설정샷은 영화 제작에 있어서 주요 등장인물과 그리고 또 사물 간의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어떠한 씬에 대한 장면에 대한 맥락을 제공하는 숏인데요. 일반적으로 씬의 도입부, 영화의 서사가 시작되는 부분들에서 카메라가 멀리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될 장소에 대한 정보를 관객에게 제공하는 그런 숏을 설정숏이라고 합니다. 장면의 중간중간에 공간에 대한 인식을 관객으로 하여금 재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공간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이를 재설정숏이라고도 해요. 재설정숏은 설정숏과 처음에 보여줬던 그 숏과 동일한 장면을 사용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요소를
반영해서 추가해서 유사한 장면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숏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설정슛이 마을이나 모두의 집을 비추는 배경만 보여줄 때도 있지만 모두의 심리 상태에 따라 모두를 가까운 거리에서부터 먼 거리, 즉 근거리에서 원거리까지 다양한 거리로 배치해두고 보여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설정슛들이 정적으로 표현되어질 때도 있지만 모두 또는 모두와 에버렛이 있을 때는 카메라가 이들을 따라가면서 움직이면서 보여주기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배경숏들은 한 폭의 그림처럼 전경, 중경, 후경이 안정감 있으면서도 아름답고 평온하게 비춰지죠. 그러니까 전경에는 작은 풀잎이나 나뭇잎들이 보이고요. 중경에는 뭐 집이나 아니면 모드 그리고 에버렛이 나타나기도 하고 후경에는 하늘이나 바다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듣고 보니 다양한 장면들이 떠오르는데요. 다양한 하늘의 모습도 그렇고 눈이 쌓인 거리의 모습들도요. 어쩐지 영화를 보는 내내 힐링이 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 영화의 장면들이 회화 같은 느낌을 준다는 측면에서 이 영화를 모두의 시선, 모두의 세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영화의 오프닝에서 모두가 그림 작업을 하는 장면이 클로즈업으로 천천히 진행이 되는데요. 이는 감독이 관객으로 하여금 모두가 그림을 그리는 시선을 따라 이 영화를 보았으면 하는 의도를 담아낸 그런 연출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쉽지만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은 연봉의 액수에 따라 일과 사랑의 만족도와 행복도를 측정하는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영화. 일의 만족은 무엇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지, 또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 고민해보게 하는 영화 내 사랑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마지막 곡은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 흐르는 카우보이 정키스의 Something More Beside You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유진, 지킬 홍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One foot stands before the crib, the other beside the casket. A question formed upon still lips was passed on but never asked.